저는 작년에 미국 대선 초반부터 샌더스와 트럼프의 열풍을 강조했고요. 결국 트럼프는 거의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만약에 공화당 지도부나 공화당 내 기득권, 미국 사회의 기득권들이 월가 자본가들이 트럼프를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려고 들다가는 미국 정치에 큰 사단이 날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성공했는데 민주당은 왜 샌더스는 실패했을까요? 트럼프는요, 직설적이고 타협하지 않고 강공으로 밀어붙이는 능력에서 샌더스를 능가했기 때문입니다. 샌더스는 점잖은 사람입니다. 첫 토론에서 힐러리의 이메일 게이트나 각종 약점들을 지적도 하지 않고 넘어가자고 그냥 넘어간 사람입니다. 뒤늦게 한마디로 동력이 붙었는데 사람이 천성이 모질지 못해서 좀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힐러리야말로 미국의 돈 많은 기득권층의 앞잡이라고 더 본질적으로 까야 되고요. 오바마 대통령이야말로 월가의 유태인들이 만드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하고 있다라고 직설적으로 까버렸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바마가 대선에서 손을 뜨고 샌더스를 죽이려고 빨갱이로 매도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을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민주당에 출마했다면 트럼프는 힐러리를 두들겨 잡을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날요, 이 트럼프 현상을 키운 4가지 키워드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지난달 1일 슈퍼하이웨이 경선에서 버지니아 주에서 이 부캐넌 카운티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에서 트럼프가 한 70%가량 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왜 그럼 이 동네에서 나왔느냐? 이 동네가 가끔 보면 세락한 이 폐광 지역으로 에팔레치아 산맥 옆에 있는 동네로 그 스릴러 영화 같은 데서 살인 장소로 나오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 석탄이 사양산업이 되면서 이 마을은 버지니아 내 최고 실업률이 10.6%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인구는 1980년 이후 40%나 감소됐다는 겁니다. 트럼프 지지자인 한 주민은요, 나이 든 사람은 그냥 들어가는 돈이 없이 그럭저럭 머물러 살겠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우리가 흔히 미국 영화 보면 낮에 개나 하나 다니고 동네에 온통 먼지만 끼어있고 카운티 이런 한마디로 업의 중심인데 그 중심가에 지나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고 외지인 하나 오면 이상하게 쳐다보고 전형적인 쇠락한 동네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쇠락한 지역이 트럼프의 이 몰표를 줬다. 그것은 사양산업 때문에 생긴 높은 실업률 때문이다. 이것이 이 트럼프를 키운 4가지 현상 중에 첫 번째 이유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설명하는 첫 키워드는 쇠락입니다. NYT가 슈퍼하이웨이 경선에서 트럼프에게 표를 몰아준 트럼프 마을 4곳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매사추세츠주 폴리버 62.2%를 득표했는데 섬유산업지역인데 이 매사추세츠주의 최고 실업지대 중에 하나가 8%랍니다. 테네시주 메이컨 카운티 57.1% 나왔는데요. 담배 농장으로 먹고 사는데 그나마 있던 신발 공장이 멕시코로 이전하여 실업자가 양산됐다고 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공통적으로 저학력 저소득층에서 트럼프 지지가 높습니다. 미국 시사 월간지 애틀랜틱은 지난 2월 저학력 트럼프 지지층을 분석하며 대졸 미만에게서 세계화에 따른 제조업의 쇠퇴의 피해가 컸다고 그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미국 영화 보면 미국 사람은 뉴욕이나 DC나 샌프란시스코나 LA에 사는 걸로 보이지만 그 나머지의 거대한 미국의 이 주들의 곳곳에 이렇게 쇠락해 가고 제조업이 철수해버린 마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 새로 생기는 부분에는 신흥 IT 기업이나 뭐 신흥 바이오 기업 이런 것들은 생기지만은 전형적인 제조업들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TV 만드는 공장이 미국에 하나도 없다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속에서 미국의
서민들의 분노가, 노동자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요, 미국에 보면 시골 마을에 가면 흑인이나 유색인종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백인이 살고 있어요. 아직도 미국 사람의 65%는 백인입니다. 두 번째로요, 소외 백인의 47%가 우리 몫을 빼앗겨버렸다, 역차별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지지층의 또 다른 공통점은 정치적 소외감이라는 겁니다. 싱크탱크인 랜더 코퍼레이션이 지난 1월 공개한 대선 패널 조사에서 나 같은 이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나는 아무런 정치적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의한 응답자의 86.5%가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겁니다. 공화민주당 주자를 통틀어 가장 높다는 겁니다. 여기에 공화민주당 구별은요, 실업자, 저소득, 백인 실업노동자 계층에 가서 물어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 주목을 했어요. 트럼프가 후보가 되면 힐러리의 경쟁력이 밀릴 거다요. 백인 실업계층이나 백인 저소득 저교육 계층에서 공화민주를 막론하고 몰표가 트럼프한테 쏟아질 수 있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뉴스 브리핑은 저나 미래경영연구소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힘으로 정론 방송을 만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국민 계몽운동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인이 대부분인 트럼프 지지층에선 백인 소외론이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CNN이 31개 지역에 150명의 트럼프 지지자를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백인 역차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레트 베노프는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와 자기 몫을 가져가는데 누구도 백인들을 챙기지 않는다. 전 세계에서 온갖 나라에서 온갖 사람들이 다 와서 미국에서 챙겨가는데 정작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챙기지 않는다. 오늘날 미국의 백인들이 옛날에 미국 원주민 인디안 꼴이 된 거죠. 지난해 11월 CNN 카이저 가정재단 여론조사에서 백인 응답자 절반에 육박하는 47%가 백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대학 입시를 갈 때도요, 백인 학생은 월등한 점수를 받고도 그것보다 훨씬 못한 점수를 받은 흑인 학생한테 밀려서, 히스패닉에 밀려서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노, 어떤 분노냐? 흑인, 무슬림 등 이방인을 향한 반감이 엄청나게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 설악과 정치적 소외는 정치권과 이방인에 대한 분노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득권 정치와 척 흑인 출신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 무슬림이 주된 타깃이라는 겁니다. 미국에 지금 오바마에 대한 백인의 반감은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저 흑인이 당선이 되어서 미국의 전통적인 사회를 해체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을 미국이 아닌 것처럼 만들고 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NIT는 트럼프 지지층의 특성과 관련해 이들은 분노했고 충성스럽답니다. 누구한테 충성스러워요? 이런 무슬림이나 흑인이나 오바마에 대한 분노를 트럼프에 대한 충성으로 바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포버스 잡지는요, 트럼프가 미국인들의 분노와 피해의식을 효율적으로 선거 활동에 이용하고 있다.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한국에도요, 옛날에 있었던 분노를 지금 36년이 지났는데도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50년 전의 이야기들을 지금 활용해서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난해 11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 유서장에서 만난 디나라는 여성은 CNN에 집에 갔더니 누군가가 내 집을 차지한 뒤 내 음식을 먹고 내 침대에서 애들을 재우고 내 지갑에 돈을 쓴다. 그렇다면 왜 우리 백인과 다른 사람을 뽑아 우리 애들을 힘들게 하겠는가, 이래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백인의 분노를 받아줄 사람이 필요하지 공화민주당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상대가 또라이라도 내 말을 받아줄 사람이면 오케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지지층의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무슬림이라든지
아프리카 출생이라는 음모론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루니는 오바마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한 브루스 제너가 나는 여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트럼프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그런 진실을 말한 트럼프가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다. 트럼프 충성층은 대신 트럼프에게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어느 신문에 보니까요. 이제 트럼프 현상을 인정해야 된다. 이랬었더만요.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한국의 대부분의 보수 진보 언론들은 지금까지 트럼프를 사람 취급 안 하고 완전히 개무시하다가 그리고 저런 인간이 될 리가 없다고 위안을 하다가 이제는 될 것 같아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마 한국 정부의 외교 전문가들도 그렇고 한국의 외교에서 조금 뭐 방구나 끼는 척하면서 뭐 좀 안다는 사람도 저런 사람 안 된다 했을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못 맞추는 줄 아십니까? 자신이 기득권 언저리에 있거나 기득권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같이 기득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런 데 빨리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언제 뭐 미국 대선 경선이 열릴 때 미국에 한번 가기라도 했습니까? 한국에서 미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분석을 초창기부터 했던 겁니다. CNN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런 후보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치 모두가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만 트럼프는 적어도 말은 한다. 사업가인 트럼프가 우리를 빚더미에서 구해낼 거라. 이런 인터뷰를 따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로 인해 미국이 갈라지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지난 1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의 56%가 트럼프 호감에 답한 반면 민주당 지지자의 12%만 호감이라 했는데 백인은 39%가 트럼프에게 호감을 표현하는데 흑인은 7%, 히스패닉은 15% 밖에 안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 두 개의 우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럼에도 쇠락, 소외, 분노, 희망 이런 것을 갖다가 트럼프에서 보고 기대하는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를 지지할 겁니다.